우리 회사 채널로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뉴스의 홍인택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좀 발원지라고 알려진 곳이죠, 우한이. 그 2020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찌감치 고향 지역을 떠나 있었던 팀인데, 이 우한 저얼이라는 팀이 급기야 이제 스페인으로 전지훈련을 가던 도중에 고향으로 좀 귀국을 하지 못하고 무기한 표류를 한 뒤에 최근에 다시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좀 기구한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우한 팀의 상황은 좀 단편적으로 좀 알려지긴 했어요. 영국 인디펜던트랑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그들을 좀 깊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꽤 깊은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 기사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전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배경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한저얼이라는 팀의 간단한 연역, 그리고 현재 우한저얼의 이제 그 이 두 기사를 통해서 좀 목소리로 대변이 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으로 우한저얼이라는 팀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2008년에 한번 해체된 적이 있었던 팀입니다. 벌써부터 기구한 팀이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베이징과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심판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복을 했다가 중국 축구협회 쪽이 이제 그 심판 판정 불복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우한 팀 쪽에서 징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무슨 해체된다 만다 이런 조짐이 있는 게 아니로 그냥 홧김에 그냥 해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러면 또 후베이성에서 갑자기 지역팀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후베이성 축구협회 쪽에서 재빠르게 좀 재창단 움직임을 좀 움직입니다. 후베이 리인이라는 팀으로 다음에 바로 이제 을급 리그에 참가를 합니다. 11년 말에 우한 저얼, 지금의 우한 저얼 팀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슈퍼리그와 각급 리그를 좀 오가는 그런 정도의 성적을 좀 유지를 하던 팀이었는데 사나이들의 팀이었다고. 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그 우리 대표님한테 그 대리비를 안 갚았던 리티에 감독으로 선임이 됐던 팀이에요. 2019년에 슈퍼리그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6위. 그러니까 각급 리그와 슈퍼리그로 오가던 팀인데 6위로 이렇게 성적을 마무리했으니까 꽤 선방을 했죠. 선방을 했으니 중국 축구협회 쪽에서도 이제 이티에 감독을 이제 차기 중국 국가대표팀으로 이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한저얼 팀이 다음 감독으로 선임을 했던 게 지금 호세 마누엘 곤잘레스 감독을 선임을 한 겁니다. 그 호세 마누엘 곤잘레스 감독님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생기셨냐면 그 좀 중요한 인물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분이 호세 마누엘 곤잘레스 감독인데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디스에서 태어났고요. 1966년생이고 선수 시절에는 라요 바이에카노에서도 뛴 적이 있고 말라가에서도 뛴 적이 있고 중국이랑 인연을 맺은 건 선수 시절에 이분이 텐진에서 한번 뛴 적이 있어요. 은퇴를 30살의 나이로 좀 일찍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스로 돌아가셔서 지도자 경력을 좀 쌓기 시작을 했고 그라나다 하고 베이징 고안 또 말라가에서 감독 경력을 좀 이어가신 분입니다. 라리가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좀 말라가 경기 좀 보시면서 이분 좀 눈에 익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라리가를 안 챙겨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번에 외신 보면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2017-18 시즌 말라가에서 감독을 하셨는데 좀 승률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18경기 2승 3무 13패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좀 거두셨죠. 이제 그만두셨게 됐고 1년 반 만에 우한저얼 감독으로 선임이 된 게 이제 올해 1월에 우한 감독이 됐는데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옆에 선수 왠지 홍철 닮은 것 같은 건 저뿐이겠죠라고 했는데 홍철 닮으신 분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름은 야오 한린이라는 분인데 우한의 로컬보이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 팀이 해체된 2009년에만 장수 세인트에서 뛰었고 2010년에 다시 우한 팀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후베이 루인이었죠. 2010년에 다시 우한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원클럽맨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타임즈와 그 인디펜던트에서도 이 선수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서사를 굉장히 잘 풀어나갔어요. 연못에서 꺼낸 착한 홍철이라고. 홍철 선수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근데 그러니까 팀의 레전드입니다. 원클럽맨 레전드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두 외신 기사에서 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완전 처음부터 타임라인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12월 8일에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보고가 되고 12월 30일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조짐이 좀 생겼었고 1월 1일에 우한 화난수산물 시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우한저울팀은 광저우로 1차 전지훈련 일정을 시작을 해요. 1차 전지훈련을 광저우로 떠나는데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광저우와 선전은 굉장히 남쪽에 떨어져 있고 우한은 내륙에 있는데 거의 한 1000km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광저우에서 이제 전지훈련 일정을 1월 2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월 23일에 우한시가 봉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광저우에 있었던 야오한린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휴대폰으로 갑자기 엄청 메시지가 막 왔대요. 23일날. 그래서 전화기가 계속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전화기가 계속 너무 뜨거워졌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손에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메시지가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한시가 봉쇄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오 선수가 I felt broken 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가 인구가 1100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도시가 봉쇄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호세 곤잘레스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날 그 우한시가 봉쇄된 날 계속 이제 선수단과 같이 있다가 우한시가 봉쇄된 날 하필이면 봉쇄된 날 이제 스페인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원래 애초부터 좀 계획을 했었던 거죠. 이제 광저우에서 1차 전지훈련을 하다가 이제 1월 29일에 스페인에서 또 말라가 지역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우한에는 못 돌아가고 그때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상하이와 이스탄불을 거쳐서 스페인에 도착을 29일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우한시 봉쇄 뉴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고 팀 닥터가 스페인 보건 관계자들한테 선수들의 건강을 좀 보장을 했어야 됐고 왜냐면 이게 우한시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들은 광저우에 있었고 광저우랑 우한은 1000km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 우린 안전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겠죠. 이제 스페인 보건 관계자들이 안달루시아 이제 보건 당국이 계속 쫀 거예요. 이 선수들 괜찮냐? 와도 되냐? 근데 이제 팀 닥터 쪽에서 이제 계속 괜찮다. 우리는 검사를 받아도 된다. 우린 건강하다. 그 지역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달래보려고 했대요. 이미 뉴스가 다 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 지역 매체부터 세계적인 매체까지 그들이 이제 스페인에 도착한다면서 마치 우한에는 바이러스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보도가 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집단으로 좀 취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계속 곳곳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곤잘레스 감독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려를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걸어다니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지역 여론이나 뭐 이런 건 계속 좋지 않았었죠. 근데 그래서 되게 좀 가슴 아팠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한저울 관계자가 현지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너희는 에볼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이게 타임스거든요. It's like saying you come from a town and the town is called Ebola. 너 에볼라에서 왔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약했던 호텔 리조트도 있었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를 시켰대요. 게다가 훈련하기로 했던 운동장에서도 러시아 팀들의 컴플레인을 좀 받았다면서 좀 훈련도 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딴 데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들이 2월 14일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대로였으면은 2월 22일에 슈퍼리그가 개막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새 시즌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중국 당국 방역 정책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굉장히 스트릭트 해가지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우한팀 관계자들도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스페인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그 다음에 뭐 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봉쇄가 길어지면서 계속 스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영문 매체에서 strand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stranded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좀 뜻을 찾아보면 좀 고립된, 자초된, 좀 오고 가도 못하는 이라는 뜻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표류라는 표현이 좀 걸맞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제목도 표류기라는
제목을 좀 뽑았고 스페인 안에서 좀 고립되면서 좀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 식으로 좀 표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타 델 솔이라는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계속 지냈는데 뭐 고급 호텔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리조트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좀 몸을 유지를 했고 우한 현지 상황을 그 인스타 뉴스를 통해서 계속 훈련 끝나면 바로 숙소 들어와서 SNS 보면서 우리 동네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봤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게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좀 지인들이나 친구들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아이들 뭐 친인 척들이 굉장히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우한팀 선수들이 스페인에서 좀 표류하는 동안에 선수 중 한 명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곤잘레스 감독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음이 너무 우리 모두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는 이제 우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지킨 선수가 한 명 있고 곤잘레스 감독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한 한 이제 선수들이 즐겁게 훈련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좀 훈련할 때는 선수들이 좀 잠시나마 좀 걱정을 덜어놓고 훈련에 좀 매진을 했다고 해요. 유일하게 좀 선수들이 웃고 떠들고 이제 지냈을 때가 훈련했을 때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곤잘레스 감독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경기장이나 운동장이나 뭐 기자회견에서 일어나는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 악플이 날리던 뭐 팬들이 뭐라고 하든 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하든 나는 다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류가 계속이 되는데 그럼 뭐합니까? 근데 계속 호텔 안에만 갇혀있고 그러니까 라리가 측에서 좀 2월 28일에 엘 클라시코가 열렸어요. 나름대로 이제 우한팀한테 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놀러와. 엘 클라시코 하니까 어차피 지금 중국에 못 돌아가서 좀 싱숭생숭하고 좀 마음도 아플 텐데 한번 놀러와서 우리랑 같이 축구나 보자 라고 해가지고 엘 클라시코를 관전했는데 이때가 레알 마드리드 홈경기 베르나베우에서 했던 거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0대3으로 졌나 했던 그런 경기인데 그래서 초대하면서 선수단이 관중석에서 좀 흥미롭게 경기를 좀 지켜본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근데 그 지금 계속 인종차별에 관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어이없는 질문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인디펜던트 기사에 의하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기자가 이제 이 우한팀 스태프 한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을까 걱정되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영국의 한 신문 쪽에서 라리가 측에 전화해서 인디펜던트 기사에는 혹시 뭐 숨겨진 이유라도 있냐라는 식으로 워딩이 돼 있는데 제 뇌피셜 속에는 뭐 돈 받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날이 아마 이제 마드리드에서 엘클라시코 보기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상황이 급변을 합니다. 3월 13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페인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부터 좀 급변을 해요.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때 당시 스페인에서도 확진자가 4,000명이 됐대요. 2월 28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과 2주 만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으로만 따지면은 이 스페인의 4,000명의 확진자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치래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를 했으니까 바이러스 확산을 조금씩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13일에 금요일날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도시를 폐쇄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을 하고 배급품까지 제한을 하고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큰일로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 곤잘레스 감독의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곤잘레스 감독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곤잘레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중국의 이제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스페인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또 도망을 치고 있다.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 아들이 4명 있고 또 어머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2명 있는데 그들한테 이제 나 이제 중국으로 갈게 그러면서 좀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야오 선수는 집에 돌아가면 좀 아들한테 그 줄 장난감들을 빨리 선물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니까 뭐 쇼핑을 하고 뭐 계속 훈련만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쇼핑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 선물을 그렇게 샀나 봐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아들한테 주고 싶다 내용이 있었고 아내랑 어머니랑 만나서 매콤한 볶음국수 한 그릇이 정말 그립다라는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 인디펜던트 기사와 뉴욕타임즈 기사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근데 14일날 중국 비행기를 탔고 그다음에 17일에 중국 선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한시는 아직 봉쇄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한으로 바로 돌아가진 못하고 또 게다가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유럽에서 들어왔으니까 2주 동안 그 격리 기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선전시에 있다고 합니다. 딱 지금쯤이면 격리 기간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우한에는 못 들어가서 아예 3차 전지훈련 캠프가 그냥 선전시에 그냥 열린 거죠. 이들이 중국을 떠난 지 49일 만에 중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고향 땅은 좀 밟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중에 이제 4월 8일에 우한시 봉쇄가 해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쯤에 돌아가지 않을까. 예, 호텔에서 혼자 운동하는 이제 선수들 호텔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훈련하는 중에는 좀 웃는 모습이 좀 나오고 스페인 호텔에서 격리돼가지고 어디 중국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우한 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